자,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역세권 사업이라는 거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개발하는 건데, 아까 1부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역세권 쪽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고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브랜딩명으로는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다른 데서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오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부터 봐볼게요.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행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은 사업 방식입니다.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분담금 같은 게 확연히 줄고 여러분들의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 가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해라라는 운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된 거 보시게 되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매년 나오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는 24년 12월 26일 한 석 달 전쯤 나온 겁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왔는데 역세권이 어떤 사업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 기준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의 역세권의 개념은 뭐냐를 보는 겁니다. 자, 역세권의 개념은 지하철, 국청 및 경전철 등의 역, 즉 경전철도 당연히 되고요. 개통이 예정된 역도 포함됩니다. 예정역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다른 사업 방식 하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역세권 활성화 방법 사업만 보는 거고, 이 개통이 예정된 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죠. 개통이 예정된 게 얼마나 많아. 그죠? 네, 도시철도 기본에만 들어가도 15년이 되건 20년이 되건 예정된 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역세권의 개념이 보려면 이 승강장, 이 플랫폼 기준에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통이 예정된 역 중에서 적어도 정확한 위치와 플랫폼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을 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저것까지는 최소한 받아놓은 개통 예정역, 지하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직각,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원이었어요, 원. 원이었다가 애매하죠, 원이면. 지금 도로는 다 네모고 가로구역도 다 네모인데 네 원으로 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여기서 350, 여기서 350, 여기서 350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친 그 구간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이 어디 있냐, 입지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도 거리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차별을 둬요. 도심, 광역 중심, 지역 중심에 있는 것, 혹은 위치가 어디 있든지 간에 더블 역세권 이상의 환승역, 얘는 지하철에서 350m까지 떨어져도 개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중심이나 비중심지, 그러니까 도심, 광역, 지역 중심이 아니고 환승역이 아닌 일반 지하철역에서는 250m에 들어와야지만 개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350m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추천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구 중심에 있는 거다, 아니면 비중심지에 있다, 환승역도 아니다, 그럼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되고, 요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느냐, 당연히 서울시의 입지별, 위계상, 지역도를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명동, 서울시에 있는 이 도심권, 그 다음에 강남권, 그 다음에 영등포와 여의도 권역, 요거를 3도심이라고 부르고요. 7광역 중심은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잠실, 창동, 상계가 7광역 중심. 지역 중심까지죠. 12지역 중심, 여기 초록색 된 거, 연신내, 불광, 미아, 망우, 동대문, 성수, 신촌, 마포, 공동,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천호, 길동, 수서, 문정, 성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350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하철역은 350m. 그런데 지구 중심, 나머지 것들과 방금 얘기했던 것 외에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는 환승역이 아니라면 250m 내에 들어와야지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범위가 이미 좀 축소가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승강장 기준 350m를 재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50m를 재야 되는 것도 있다. 좋은 지역일수록 멀리 있어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역이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승강장하고 가까워야지만 개발시켜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역세권에서 범주 내에 여기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거리를 재보니까. 그런데 이 가로구역, 제가 이거를 자, 여기 보시면 지하철 등등등 승강장 경기로부터 직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이죠. 중심으로 한 지역, 뭐 구역 이게 아니라 가로구역이 기준입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일단의 돈으로 둘러싸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게 가로입니다. 개념 이해되셨죠? 요 가로 구역이 역세권에 과반이 넘어야 돼. 2분의 1 이상이 걸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2분의 1 이상이 걸치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로구역 기준입니다. 다른 건 또 아니에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 계속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10부터 사업 가면 이게 아니 내용이 또 틀려. 활성화 사업은 요 가로구역 기준 2분의 1이 넘어가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도 된다. 반면에 이거를 개발할 때 이 가로구역은 다 개발되는 거니까 얘네랑 같이 해야지만 개발되나요? 아니에요. 역세권에서 멀어도 가로구역이 2분의 1만 통과되면 다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역세권보다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가로구역이 역세권의 2분의 1 넘으면 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가로구역에서 2분의 1이 걸쳐지지 않았죠. 그러면 걸쳐지지 않으면 나는 역세권 범주 내에 들어오지만 내가 속한 가로구역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반대죠, 얘는. 얘는 더 멀지만 되는 거고 얘는 더 가깝지만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간선가로 접하는 거니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구역 정형화 통해서 이런 것들만 된다. 그러니까 가로구역이 2분의 1 이상의 역세권 범주 내에 속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두 번째는 간선도로변도 개발이 돼요. 간선도로변. 여기서 역세권 등이라는 것은 가역세권, 나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변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저기는 지하철 역세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처럼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뜻입니다.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소위 노선형 상업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포함한 가로구역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역세권은 아니야. 그런데 이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쭉 길게 노선형 상업지가 설정된 게 있습니다. 주로 강남 쪽에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로변에 큰 대로변에 붙은 거는 용적을 높여줄 테니까 높게 높게 지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고밀 개발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노선형 상업지에 있는 것들은 뒷블럭까지 사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포함되게 되면 뒷블럭까지. 단 얘네를 포함하지 않고 갈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죠? 저런 지역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레동, 그 다음에 동작구, 이런 몇몇 군데가 좀 있어요. 용산,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게 대상지가 되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가로구역의 역세권 범주 2분의 1 이상 들어가는 것, 플러스 추가로 함면 이상의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8m 이상 도로. 저게 은근히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 4m, 6m 이런 건 많지만 8m들은 은근히 없어요. 좀 넉직한 이런 데서는 도로에 접해야지만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운영 기준이 계속 개정됐잖아요. 개정되면서 계속 강화됩니다. 강화돼.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지역 자체는 굉장히 드물어요. 드문다는 건 뭐냐면은 사업은 엄청나게 좋은 건데 드물다. 일단 되기만 하게 되면 엄청난 시소성으로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또 중요하죠. 면적은 규모가 작아요.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0제곱미터 이하. 넘어가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8m 이상 도로 접하고 10,000제곱미터 이하. 근데 이 만이라는 게 여러분 한 3,000평 정도 되는 건데 용산에 있는 그 뭐 대우 프로지오 서밋하고 네미안더 센트럴 같은 거 있죠? 거층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다 범위가 만 미만입니다. 얼마 안 커요. 네, 그런 것들도 다 개발되는 거고 엄청난 금액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치만 조면 상관없어요. 추진 절차. 보통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방식이 있고
정비계획 수립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정비계획 수립 방식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지단 사업 말고 이런 도시정비형 사업,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가는 형태가 대부분일 텐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사업계획안 제출하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대상지가 선정되면 정비계획을 이제 짜기 시작해서 쭉쭉쭉쭉 돼서 최종적인 결정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또 역시 추진위, 조합 설립 이런 거를 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도시정비형, 역세권은 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지정 요건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노후도는 60%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 필지 비율, 과소 필지죠.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 그러니까 작은 필지가 40% 이상,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개발해줘야겠지. 혹은 2층 이하의 건축물이 절반 이상, 2층이 이거 빨리빨리 개발이 되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런 지역,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은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신청, 이거는 구역 지정 신청이 아니라 사업 대상지를 일단 먼저 사업 대상지 신청을 할 때 동의 요건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입니다. 아까 모아타운은 토지 등 소유자 몇 %였죠? 60%였죠. 네, 60%. 근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고 면적 동의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역 인접부, 역하고 붙어있는 역 인접부, 역세권 간선가로에 있는 거 또는 노선작업지에 있는 간선가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하고 멀지만 이게 노선 작업지로 띠 모양의 작업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되면 뭐가 좋냐면 아까 모아타운 1단계 상향이 됐었고 2종이 3종 뭐 이런 식으로 왔죠. 1종이 2종. 이거는 상업지까지 가되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일단 2단계 변경이 거의 기본이고 3단계 변경할 수 있고요. 4단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역대 행정상 이렇게 종상에 해주는 사업 방식은 아예 없었죠. 파격적인 거죠. 파격을 넘어서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특혜입니다, 사실은. 이걸 받아낼 수가 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의지를 알 수는 있어요. 야, 역세권 개발 사업, 활성화 사업에 진짜 진심이구나. 저렇게까지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지에 따라서 최상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위계가 중요하고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죠?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아까 설명드렸는데 내가 도심이냐 광역중심이냐 있다면 일반 상업지역까지 가고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중심 상업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몇 %냐면 1000%가 기본이에요. 1000%가 기본이라는 것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1100, 1300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상향되는 거는 이런 국토법상 용적률 상향도 있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도 상향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받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 체계가 어디 있느냐, 이거 여전히 계속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네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서울시청이라든가 인터넷만 쳐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요즘에 하도 많이 떠서. 그래서 입지도 역시나 중요하구나. 야, 진짜 좋은 지역을 더 밀어주는구나 라는 것도 느껴볼 수 있죠. 자, 용적률이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 자, 이런 것들 보세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일반 상업지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상형을 합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근상, 일상, 중상까지 올라갑니다. 중심상업지가 되면 1000%예요. 1000%. 우리 일반적인 용적률,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250%고요. 아까처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뺏겨야 300까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거에 거의 3배 반 수준의 용적률을 가져가는 거죠. 물론 얘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해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획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